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1단원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매 단원별로 교과서에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그 기본 이론들이 문제와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응용력도 생기는 거니까 뭐 열심히 좀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래와 같은 상황 A에서 A씨가 퇴사하지 않고 경영 컨설팅 업체에 잔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봉,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봉을 얘기하는 거죠.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정상이혼 내지는 잠재적 임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전문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내년도 연봉 수준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와 협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봉 협상이 결렬될 경우 A씨는 결렬될 시에 벤처 컨설팅 사무소를 창업하려고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기대 이윤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기대 이윤이라는 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윤이라는 거를 따져보면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매출액이 있겠죠.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들을 다 우리가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기 비용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기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얼마죠? 2억이죠. 2억. 기대 매출액이 2억인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 비용들이 뭐 건물 임대료 창업했을 경우 5천. 그 다음에 연간 영업비용이 인건비 4천. 그 다음에 관리비 3천. 기타 부대비용 0.5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걸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겠네요. 보증금 2억 원에 연 5%예요. 보증금 2억 원에 연 5%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1,000만 원 정도가 2억에 5%니까 1,0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 뭐 1억 빠지고 1억 3,500 정도가 빠지니까 6,500만 원이 정도 이 사람이 연봉에서 그 이상을 주면은 이 사람이 이 회사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6,500만 원이 될 겁니다. 6,500만 원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어떤 재화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업은 할 거예요. 자세하게 수업은 하겠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에서의 수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생산비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난 요 지점이 어떻게 되면 수량과 가격이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수량과 가격이.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균형점 내지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점. 근데 보시면은 수요가 공급 곡선이 만나지 않는 재화들도 있는데 다음 기획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그래프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수요는 별로 없는데 수요는 가격을 낮게 원하는데 공급은 가격이 높네요. 그렇죠? 공급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은 가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주여행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여행.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여행 얼마 정도 주문 가실래요? 100억 내고 가실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그거 하는데 10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요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 수량적 측면에서 만나지 않고 있네요. 수량적 측면에서 만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로 자유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유재들. 굳이 내가 돈 주고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게 자유재 같은 경우 참고로 뭐 시간이라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유재도 경제재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재가.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유재가 되는 거죠. 자유재가. 그게 요렇게 가면은 이제 경제재가 된 거예요. 경제재가. 여기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적정 가격 내에서 시장 가격 내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된 거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지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문들 하나 살펴보면 1번 대기 오염이 있기 전에 맑은 공기는 니은의 사례다. 그렇죠. 공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무한 공급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니은 자유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역재화는 사용가치는 있으나 니은재는 사용가치가 없다. 요 부분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기역재화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는 있으나 그 거래 가격대가 맞지 않는 거고 니은은 사용가치는 많은데 무한하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자유롭게 쓰는 자유재 형태가 되는 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 그 다음에 기역재와 니은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나 디귿재는 공급된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지가 않았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개념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돼요. 근데 디귿재화는 시장이라는 거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시장 가격이. 이런 재화는 뭐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니은재를 얻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요거 기회비용은 내가 뭔가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것들 중에서의 최선의 가치인데 뭐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무한하니까 그냥 선택의 의미가 별로 없죠. 선택의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얘기고 디귿재는 뭐 요 공급된 요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걸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가격이 높아 거래가 되지 않는 난치병 특효약 같은 경우는 기역재에 해당하는 거죠. 기역재화에.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2번밖에 맞는 게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번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 부분은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접근을 응용한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그 전에 요거 한번 딱 우리가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아까 두 가지 그래프죠. 두 가지 그래프. 그래서 시장 균형이 부재한 거예요. 시장 균형이 부재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이 너무 흔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을 때 희소성이라는 게 필요 없어질 때 이럴 때 균형이 존재하는 건 하지 않는데 공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은 여러분들 물은 어때요? 자유재에서 일정 부분 경제재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과거의 개념으로는 완벽한 자유재지만 지금은 물 돈 안 내고 먹으시는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사 먹죠.
경제재가 자유재가 경제재화된 케이스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저기 뭐 강남 쪽에 가니까 산소방 이런 데 있더라고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 근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 사람들의 범주를 대표적 소비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기는 자유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이 수요 가격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학습을 추가적으로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사례를 뜻하는 경제학적 용어는 무엇인가? 몇 년 전 유럽 국가들이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다폰 등 유럽 통신회사들은 독점적인 주파수 대역을 얻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들은 이후 자신들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원 줘야 될 거 우리가 200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설비를 갖추는 것이 여전히 이익이 되기는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때로 이미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지불된 돈이죠.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죠.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매몰 비용이. 되돌릴 수 없는 돈. 되돌릴 수 없는 가치.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전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뭐 3천만 원, 7천만 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앞 시간에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회비용 영어 정리할게요. 기회비용. 선택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것들 중에서의 최선의 가치. A, B, C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B, C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뭐가 돼요? 포기되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 B가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은 화폐적 가치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변동비용, 고정비용 이런 거죠. 변동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앞으로 계속 표현할 겁니다. 근데 고정비용은 픽스드 코스트, FC로 표현할 거예요. 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해요. 뭐 생산 설비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은 고정비용에 가깝고 인건비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은 변동비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생산했을 때 발생한 총 토탈 코스트 총 비용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평균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례 같은 거에 경제학적 용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도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 해두셔야 돼요. 실제로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경제신문상에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얘기해 줄 때 밑에 용어로 박스 정리가 딱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비용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학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경영학 파트 가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손익분기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고정비 빼고 변동비를 뺀 게 0이 되는 시점. 요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요 가격에 요만큼 판 게 우리가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그러면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미 지불된 픽스드 코스트를 빼주고 변동비
베리어블 코스트를 빼준 시점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 이미 고정 비용은 지출이 다 된 거죠. 지출이 된 거고 그렇다면은 FC를 넘기면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Q는 P-VC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의 생산량 내지는 판매량을 우리가 따져준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P-VC분의 FC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P-VC를 우리가 회계나 경영학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공헌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나 경영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 용어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출액이 요 값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갖도록 해줬을 때 기업들은 좋은 거죠. 항상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 거죠. 퉁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용어도 접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단원의 기초적인 개념적인 응용 파트 용어를 우리가 그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경제학의 기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는 소비자 측면, 공급은 생산자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